최근 게임 업계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전성시대인데요. 하지만 게임 업계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게임 업계의 현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중현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게임 전성시대. 이 말을 굉장히 요즘 자주 듣는 것 같은데 일단 주요 기업들의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PC게임이 돌아오고 해외 수출도 급증하는 등 그야말로 게임 전성시대입니다. 네. 소위 3N이라고 불리는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등은 국내 게임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매출 6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누적 매출만 해도 넥슨 1조 8,559억 원, 네. 넷마블 1조 8,090억 원, NC소프트 1조 2,254억 원 등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주요 게임사 수출 실적들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맞습니다. 매출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한국 게임이 이름을 날리면서 수출 효자 산업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네. 한국 게임 산업은 올해 처음으로 수출 5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3N의 수출 규모만 해도 3분기까지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여기에 국내 중견 게임 업체와 14,000여 개 중소업체 수출 실적까지 포함이 되면 5조 원 돌파는 무난하다는 계산입니다. 네. 2000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이룩한 쾌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얼마 전에 진행됐던 국내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네. 올해 지스타는 35개국 676개 기업이 참여하고 전시 부스 2,857개가 들어선 역대 최대 규모 행사였습니다. 넥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총 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래도 어느 분야든지 경쟁이 치열해지면 마케팅 경쟁도 더 치열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게임 업계마다 마케팅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NC소프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고 선전비와 판매 촉진비 누적 합계가 570억 5,400만 원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3%나 증가했는데요.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네. 즉 매출보다 마케팅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넷마블 게임즈 역시 올해 대규모 마케팅 자금을 풀었습니다. 3분기까지 광고 선전비와 판매 촉진비 누적 합계는 전년 동기보다 33%가량 증가했습니다. 뭐 매출보다도 마케팅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대형 게임사들만의 얘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중소형 게임사들은 이만큼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마케팅 비용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아무래도 중소 게임사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중소형 게임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3분기까지 광고 선전비와 판매 촉진비 누적 합계가 450억 700만 원으로 네.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네. 같은 기간 게임빌과 웹젠의 광고 선전비도 각각 14.3%, 54.3% 축소됐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도 함께 쪼그라들었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게임빌이 전년 동기 대비 31.6%, 웹젠이 24.5%, 컴투스가 1.2% 줄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3N을 제외하고는 조금 좀 줄어든 모습이네요. 요새 조금 잠깐 궁금한 게 이제 게임 업계들의 마케팅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눈에 띄는 마케팅 기법을 보면 최근 네. 게임 광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조금 신선한 유명인들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배우 최민식, 넷마블은 가수 지드래곤, 넥슨은 히딩크 감독을 각각 광고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네. 과거 걸그룹 중심의 홍보에서 이병헌, 최민식, 이정재, 정우성, 차승원 등 남성 톱 배우들이 남성 사용자들이 대부분인 모바일 RPG 홍보 모델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게임과는 큰 인연이 없는 히딩크 전 감독이 그 바통을 이은 셈이에요. 네. 최근 축구 대표팀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전 감독을 다시 기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뭐 히딩크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영웅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간 게임 업계에도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게임 업계에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IFRSPT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마련한 회계 기준입니다. 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계약과 수행 의무 식별하고
거래 가격을 산정,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하고 수행 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등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제시한 건데요. 네. 이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이 내년 1월로 예정되면서 게임, 이동통신 및 유통업계 매출에 미묘한 변동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산업계는 매출 인식 시점 변화에 따른 영향 점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새 회계 기준이 게임사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가요? 예, 앞서 언급한 새 회계 기준은 게임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현재 대다수 게임 개발사는 게임 지식 재산권을 유통업체에 넘길 때 계약금을 정액법으로 나눠서 매출을 잡습니다. 네. 계약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익 인식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네. IFRS 15는 강제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계약 당시 게임 업데이트와 패치 등 사후 관리를 유통사가 맡는 경우에 한해서는 한 번의 수익을 인식하도록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게임사 매출이 한꺼번에 잡히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점을 정하는 데 조금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중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